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주목해볼 이슈는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관련돼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API 쪽에서는 꽤 많은 재고 감소가 나온 상황입니다. 잠시 후 EIA 쪽에서는 재고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난주에 오펙 총회에 이어서 원유 관련된 이슈가 또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수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수요일 저녁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희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오늘 아무래도 가장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시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 또 미 증시가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한 며칠간 나타내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최근 지금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해외적인 이슈가 어떻게 또 풀리고 이어갈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양한 또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슈들을 신세계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절제 마스터님의 전략 오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가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금 11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일장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장 후반에는 약세 흐름으로 이어갔었던 상황인데요.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전일 종가는 2631.75포인트로 0.37%의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장도 역시나 장 초반에 강합니다. 267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57%의 강한 급등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가 확인하시면은요, 2677포인트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눌리면서 2673.25포인트에서 거래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에는 전강 후 약의 장세로 전일장 나스닥 역시 종가는 0.20%의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나스닥은 S&P 500보다 더욱더 탄력적이게 급등하면서 2% 가깝게 올라갑니다. 1.96% 상승한 6,813.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의 유로FX 연일 2거래일 연속 하락 움직임이었습니다. 종가는 1.13225달러 선으로 0.35% 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0.34% 상승세로 1.1361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까지 이거를 연속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올라가면서 1250달러대 지지가 다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1250.6달러 선으로 0.1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상승으로 51.96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쉽게도 52달러는 회복이 되지 못한 채 종가 마감이 됐지만요. 현재는 1% 넘는 다시 추가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52.63달러 선으로 지금 52달러 중후반대 가격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부근에서는 두 지수 모두 강한 급등 현상으로 1% 그리고 2%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전일장과 오늘장 추가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52달러 중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재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요. 외신 쪽에서는 다양한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박나경 캐스터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프닝 이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화웨이 CFO 사건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캐나다 법원이 11일 현지 시각 머완저우 화웨이 CFO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보석금은 1,000만 캐나다 달러, 또 우리 돈으로 84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소식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연준에 맞서고 있다면서 이 경고 신호로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니스트는요, 이 대다수의 투자자가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놀랄 일부가 있다라는 이런 사실은 시장의 리스크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처드 피서 댈러스 연준 총재는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통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돼 있어야 한다면서 금리가 더 올라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CNBC에 따르면 피셔 전 총재는 경제가 매우 둔화해서 차입 비용을 줄여줘야 할 때를 대비해 금리가 3%까지 오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11일 미국 시간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중국과 무역 협상 관련 낙관론에도 미국 정부의 일시적인 폐쇄, 즉 셧다운이죠.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국채 가격도 미중 무역 협상 재개 안전자선에 대한 선호가 물러나면서 하락을 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네, 실시간으로 이에 대한 지수 변동이 많은 만큼 주시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안에 중국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들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의 다양한 행정부처가 중국 정부와 2015년에 맺어진 지적 재산권 도용 금지 협정을 어긴 사례들을 공개해서 중국을 비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라는 내년 극단적인 블랙스완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그레이 스완이 포착된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내년 큰 폭의 시장 붕괴가 가능해지고 또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 기관 투자자인 리처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스의 CEO의 발언입니다. 미국의 증시 매도세는 경제 문제가 아닌 미국의 정치 문제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내놨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경제 펀더멘탈은 약세장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조정 역시 펀더멘탈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을 내놨습니다. 경제 때문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의 결정, 즉 미국 정치 상황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일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고 블랙록이 지적을 내놨습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블랙록은 이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올해도 주식과 채권 모두가 부정적인 수익률로 마감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ING은행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내년 영국의 경제 모멘텀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습니다. 네, 11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안 표결 연기로 기업들은 비상계획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내년을 향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 모멘텀의 시동이 꺼질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죠. EIA가 올해와 내년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11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EIA는 올해 WTI 전망치를 배럴당 65.18달러로 11월 전망보다 2.4%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EU와 브렉시트 협상 중인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에 대한 보수당 의원들의 불신임 투표가 현재 시각 12일날 열린다고 BBC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를 내놨습니다. 1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비준 표결 연기에 이어서 이렇게 브렉시트 협상 난맥은 계속해서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메이 총리 불신임 투표는 12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 투표 진행 계획은 메이가 의회 비준 표결을 연기한 이후에 나온 상황입니다. 보수당 의원 최소 48명 이상이 메이의 총리직 사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불신임 투표가 가능해졌고요. 보수당 당규에 따르면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 즉 315석의 15%, 즉 48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된 192위원회에 대한 대표, 이 불신임 서한을 제출을 하면 투표가 열릴 수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도부의 교체는 브렉시트 절차를 지연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리 불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서 브렉시트 협상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메이 총리의 불신임 결정이 나면 조기 총선이나 또 브렉시트 재국민 투표가 추진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말씀드린 둘 중에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지면 앞서 정했던 브렉시트 절차 마감 시한인 내년 3월 29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에 나온 외신 소식이었죠. EU는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브렉시트에 더 많은 또 장애물이 예상된다는 외신 쪽의 분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브렉시트 관련돼서 이제는 또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또 시장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 이슈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무역 협상 기대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우려의 혼조세를 보였었던 전일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 S&P와 나스닥 모두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관련돼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월물이고요. 국제유가는 리비아 공급 차질 등의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장의 상승세에 이은 오늘장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52.6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비롯한 나스닥입니다. 자, 전일장 새벽 내 들려왔었던 소식이죠. 전화통화로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진행하면서 이 긍정적인 완화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우려가 또 불거지면서 증시는 혼조세로 전일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지수에 대해서 업을 들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호조세가 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먼저 미 증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재무담당에 대한 가석방 또 의견이 있었고요. 미중 간에 좀 선긋기가 좀 돌입했습니다. 무역 협상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얹어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미 증시도 지금 흐름을 보자면 아직 본장 개당 전까지 좀 남아있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트럼프의 온화적인 유화적인 발언까지 곁들여지면서 상승세가 올라가고 있고, 전일 또 흐름을 보자면 팡의 주식들이 조금 상승분을 내준 거는 아까웠습니다만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좀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일도 지금 어떤 전저점을 좀 넘어가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S&P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2671.5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650포인트가 지지되는 한 아무래도 더 큰 상승을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런 추세의 흐름대로 진행이 된다면 2690포인트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시장을 비롯한 전일 증시에 대한 부분을 좀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일단 뭐 이런 긍정적인 기운과 재료를 받았었던 우리 시장이었고, 뭐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지수에 대해서도 S&P 500 현재 부근에서는 탄력이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650선이 지지가 될 시에 계속적으로 269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2670포인트까지 기록을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가격대는. 그렇다면 여기 이 가격대에서 265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소폭 눌렸을 때 매수적인 관점 오늘장에는 어떨까요? 네, 일단 가장 S&P 네. 기준은 진입 타점을 보자면 오늘 매도 접근은 뭐 고점 매도 전략 이외에는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점 매도요? 네, 아직까지는 고점 상단에 이르렀다는 지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점 매도는 좀 자제하시고, 굳이 그렇다면 눌림이 왔을 때 매수 접근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2660포인트에 이르렀을 때 접근을 해보시고, 2660포인트에 만약에 손절이 난다면 차분하게 2655포인트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 눌림 후 접근을 매수로 하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지양하셔라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지금 눌림 매수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개장이 이제 15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S&P는 1% 넘게 올라오면서 현재 267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660 그리고 2655까지 좀 기다려서, 눌림시 기다려서 그때 눌림 매수 전략으로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S&P 500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전일장 뭐 코멘트 통해서도 기술주가 좀 끌어당겼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나스닥은 더 강해요. 방금 전에 이제 6,800까지 지금 터치한 상황이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좀 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나스닥은 지금 네. 고점 언저리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아, 1차 그래요? 고점은 오늘 6,808포인트, 그리고 2차 고점을 6,880포인트로 오늘 기사를 제공했었는데요. 일단 1차 고점에는 지금 도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본장 개장 후에 흐름이 가파른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이제 의문인데요. 오늘 흐름으로서는 아마 2차 목표가까지 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장이 개장하면 흐름을 좀 예측해 보건데 좀 눌림이 나올 것 같고, 다시 그 눌림을 견뎌내고 지지대를 견딘다면 다시 상승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다시 6,808포인트를 넘어서고 6,880까지 가파른 상승세, 또 6,880을 넘어간다면 더더욱 6,900을 향하는 이런 좀 가파른 매수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흐름은 좀 떨어지는, 아무래도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오늘 미증시의 흐름은 정강 후약 장세를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1차 목표인 6,808라인에서 현재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 이상으로 6,880까지도 고점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십니다. 그리고 일단 옵션 만기일이 내일장이기 때문에 내일 뭐 미증시도 당연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 왜냐하면 또 내일 우리 증시 이 전망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말씀을 지금 전강 후약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건 좀 추가적인 질문인데, 국내 선물도 하시니까 네네. 우리 증시 내일 옵션 만기를 어떻게 좀 이어갈 것 같나요? 네, 오늘 질문이 몇 분 있으셨어요. 옵션 그래요? 만기일에. 네. 오늘 아무래도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만한 재료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모든 종목이 좋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좀 뜯어보면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 현대자동차, 수소차, 전기차 관련해서 아무래도 투자 확대에 대한 건의가 조금 섹터별로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리고 이런 상승세가 섹터별로 이어가기 때문에 대북주는 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피 200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 모두다가 조금 매도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더불어서 금일 미 증시도 정강 후약 장세를 좀 상승분은 어제처럼 올라가지만 내주는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장과 좀 유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장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266.85선입니다. 0.36으로 일단 미 선물 쪽에서도 상승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 이 선물 역시도 야간 선물입니다. 야간 선물 역시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 뭐 짤막하게 코멘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국내 선물 코스피 200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변곡점을 체크하자면 270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네. 270포인트를 안착을 해야지 273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270포인트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내일 아침 갭상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갭상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계 증시를 살펴봤을 때 어떤 재료와 또는 무역 협상에 가는 긍정적인 신호 그리고 미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가 있어야 되는데 미 증시는 분명 오늘 상승세 흐름이 이어질 것 같지만 장 막판에 만약에 상승분을 내준다면 내일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일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27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는 매도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지지 라인으로 270을 보고 계시는데 270에 안착이 된다면은 273까지에 대한 상승 여력 하지만 270이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매수세로 좀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나스닥 그리고 거기에 국내 선물까지도 함께 참고를 하실만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내일 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정말 다양한 재료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마스터님과 함께 좀 풀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지수 관련돼서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S&P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해 CFO 사건이 계속해서 이 무역 회담에 있어서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늘 많은 변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화해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또 필요하면 시진핑을 또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가 이 화해 관련된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행보나 또 중국 측의 입장은 어떻게 밝혀질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캐나다 측에서 머원저우 화해 CFO의 보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중 무역 싸움으로 졸지에 이제 캐나다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처럼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캐나다 법원은 멍 부회장이 1,000만 캐나다 달러, 약 우리 돈으로 84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그에 대한 보석을 허용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제 캐나다 구스 등 캐나다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또 비난의 화살이 캐나다로 몰리면서 아무 관련이 없던 미중 무역 전쟁에 캐나다가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 외신 쪽에 또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앞에 이제 CNBC 기사로 돌아가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국이 미국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죠. 40%에서 15% 정도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기관에서는 무역 이슈와 연준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 이슈들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진지하게 생각 중이다, 고려 중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고요. 또 한편 FXTM의 기관에서는요, 이 로이터 기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이 무역전쟁의 장기화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으로 12월 3일 이후에 일간으로 봤을 때는 최대의 지수 상승폭을 기록했고 또 기술주와 반도체주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항상 주목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 셧다운을 언급을 했습니다. 멕시코 장벽에 예산에 5조 원을 지금 배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과 이런 국경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편성을 만약에 반대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이 국경 장벽에 대한 건설 의지를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슈 중에 큰 이슈죠. 영국 보수당이 12일 오후 총리의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브렉시트 난항이 계속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이에 대해서 강경하게 맞서 싸울 것이고 지도부가 교체되면 브렉시트 절차가 지연되기만 할 뿐 이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총선이나 브렉시트의 국민투표가 다시 추진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내년 3월 29일이 마감 기한인데 이 날짜가 아무래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EU 측에서는 더 이상 재협상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브렉시트 상황 더욱더 난항이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프닝 이슈, S&P 이슈 전달을 드리고요. 또 잠시 후 개장 소식 상보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관련돼서 이슈들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요 지표 앞서서 오프닝 소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 하단으로 지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해서 0.2%로 역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전월 대비에 대한 부분도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하시죠. 일단 전년 대비 0.2%로 예상치 역시나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좀 넘어가고 개장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총회가 지나가니 이제 또 리비아에 대한 부분이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일은 정말 챙겨봐야 할 이슈도 많고 또 매매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지금 5일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크루드 오일은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방금 전에 살펴드렸었던 가격대보다는 좀 소폭 눌리고 있네요. 52.37까지, 중반대 라인대까지 깬 상황 속에서 0.81%의 상승으로 52.3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자,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볼까요? 자,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이시네요. 5일도 업이세요. 지금 눌렸기 때문에 빠르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업이시라면. 네, 좀 일부러 늦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원유 재고 발표와 좀 같이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어쨌든 뭐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크루드 오일에 관한 흐름은 이번 뭐 강연회 때도 좀 주제로 언급을 드렸지만 하단 지지대는 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불이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때마다 50불을 다시금 회복하는 장세 흐름이었고 어제와 그제를 통해서 50불 하단 지지 라인 때는 조금 지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올 때마다 매도 조건은 좀 피하시고 매수 조건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항대가 지금 53불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항대도 무너지라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좀 60불을 향해서 나가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좀 초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물리니라도 결국은 버티는 힘이 있냐 없느냐 이것이 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품격 있게 물려도 물리셔야 되기 때문에 매도 조건은 좀 피하시고 매수 조건을 하시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만약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1.60에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52불 라인은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네. 기술적으로 지금 위치를 좀 보자면 52불까지 놀렸을 때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지면서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만 원유 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서 전일 종가 라인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매수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이 전략이 한마디로 품격 있게 물리시더라도 품격 있게 물리셔야 된다. 이 한마디 문장으로 좀 추격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가격대가 좀 맞지 않더라도 일단 방향성과 이 전략에 대해서는 맞아야 하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도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격대는 현재 지금 눌리는 상황으로 봐서는 52달러도 이탈될 가능성이 참 크다라는 분석이신데요. 51.60달러인가요, 마스터님? 네, 저는 종가 라인이 네. 51.67 라인 정도 되는데 네.
지금 기술적으로는 52불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요즘 흐름이 어떤 모두 다가 생각을 해보면 세력들이나 뭐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지대를 기반으로 매수 접근하시고 매도 접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밑에서 조금 본인의 생각보다는 잡는 것이 안 잡히면 수익도 없지만 손실도 없기 때문에 쿨하게 보내주시고 조금 전일 종가 라인을 지지 삼아서 원유 재고 발표까지 손절틱은 20틱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은 20틱.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뭐 최근에 또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런 기준선 라인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뭐 트레이더들 안에서도 워낙 이 기법이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 개인이 홀로 또 유효하게 쓸 방법으로 일단 가격대보다 조금 더 아래 가격에 한번 가보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좀 적용하시면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52.31달러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52달러의 이탈 방향과 전일 종가 라인에 대한 가격대를 좀 맞춰봤을 때 51.6067 이 부분에 있어서 물렸을 때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면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API 쪽에서는 먼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재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API 쪽에서는 1018만 배럴에 대해서 감소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재고 발표가 지난주에는 536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워낙 오펙 이슈가 중하다 보니까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큰 이슈를 좀 받지 않았는데, 어느 때는 또 재고가 좀 급부상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재고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에 이슈가 좀 잡힐 만한 이슈가 있을 때 이 재고를 또 걸고 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에 있어서는 일단 예상치도 함께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치가 299만 배럴의 재고 감소로 EI 쪽에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732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측치에 따라서 오늘장 실지치가 어떻게 나올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11시 29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일단 뉴욕 증시 개장 이제 5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장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일단 본장 소식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지금 모두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57%의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S&P 500은 1.26% 강한 상승이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1.37%의 급등 출발한 상황입니다. 아직 다우존스 쪽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다시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다시 나오는 대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과 나스닥은 1% 넘는 급등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물 시장도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S&P 500 지수 선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267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52%의 상승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더 강합니다. 지금 1.81%. 일단 뭐 장 시작 전에 시작했던 가격과 거의 유사한데 지금은 오히려 6,800선이 이탈이 되네요. 6,793포인트 선으로 1.6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자, 일단 뭐 본장에서는 급등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도 1.13%, S&P 500도 1.23%, 그리고 나스닥도 1.33%의 1% 넘는 급등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장에는 뭐 장 후반에 아쉽게도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의 이 급등 소식이 어떠한 이유에서 좀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에 외신을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스터님, 지금
지금 급등 출발을 한 상황인데 오히려 선물 쪽에서는 초반에 그 상승을 좀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나스닥 먼저 기술주의 흐름을 보시자면 1차 고점 라인은 6,808 라인. 네, 1차 고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일단 하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전에 눌림이 조금 나온 후에 6,740 라인까지 강하게 지지가 버텨진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는 그리고 6,808 라인에 다시 한번 넘어가고 그리고 고점을 갱신하면서 6,88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네, 이런 지금 전략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만큼 나스닥은 6,740 라인 지지가 될 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6,800 초반 그리고 6,880까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전일장도 역시나 급등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장 후반에는 좀 아쉽게도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개장 소식 어떤 소식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을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개장 소식 전달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S&P 이슈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또 상보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현재 제목에서 보시면 미중 무역 회담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 오늘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에 대한 이런 진전 소식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이 트럼프의 발언, 화웨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 발언이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캐터필러사와 보잉사 둘 다 1.5% 넘는 사실 개장 전부터 상승세 이어오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오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중국이 이제 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접근권을 허용하려고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이 계획 이에 대한 것으로 이제 좀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또 에너지 차와 또 로봇 관련된 산업들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발언에 더욱더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 큰 변동성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무역 이슈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 세 가지 이슈들로 크게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추후 또 실시간 속보가 나오는 대로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을 했는데요. 역시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일단 협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긍정적인 요소에 또 시장은 환호하고 또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 같은 소식이지만 다르게 또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마냥 또 오늘의 이 상승을 또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는 같은데요. 지금 나스닥이 다시 또 빠지면서 6,797라인까지 밀리고 있고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도 2,700선이 이탈이 된 채 2,670라인까지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가격대 라인도 설정을 해드렸고, 5일 소식을 저희가 지금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들어봤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52.27달러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0.64%의 상승세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이전에는 52달러 중반을 막 또 이탈했는데 지금 또 초반대 라인까지 빠르게 밀리네요. 네, 일단 52.10 라인이 기술적인 저점 지지 라인이긴 한데요. 역헤드앤 숄더가 만들어지다 왼쪽 어깨가 내려가면서 골이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건데 이 골을 어디까지 측정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52불 초반에서 매수 접근을 드리지 않고 전일 종가 라인 지지를 받아서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시고 지금 들어갈 상품을 아까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골드를 지금 좀 넘어갔습니다. 포인트가 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래요? 1250포인트까지 눌린다면요. 손절은 30틱 잡으시고 청산 가격은 1258로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5일에 대한 관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2달러 초반까지 밀렸는데 52달러가 이탈이 된 51.60달러에 대한 부분을 매수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뭐 5일과 지수 외에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해주셨는데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엔 지금이 1250.6달러입니다. 1250까지 다시 눌렸을 때 매수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은 30틱입니다. 30틱에 대해서 손절 잡으시고 목표가는 1258달러까지 지금 매수 접근에 대한 부분을 골드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5일 소식 들어보면서 지금 현재 구간 들어갈 종목으로 빠르게 또 골드를 또 추천을 해주셔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5일 관련돼서도 뭐 리비아 사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외신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나경 캐스터 5일에 대해서 외신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CNBC 기사인데요. 5일 가격이 리비아의 공급 우려와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하락했다라는 이 부분에 이유로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펙의 감산 결정도 큰 요인이고요. 오펙 감산, 리비아의 공급 우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이 세 가지 부분이 주요 오늘 가격 변동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API 측에서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1,020만 배럴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 하회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PBM 오일 협회에서는 이 API 발표로 오일 시장이 더욱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고요. 2019년 초반의 경우 펀더멘탈을 전망을 했는데 과잉 공급으로 가격 상승 랠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내놨습니다. 오펙의 감산 결정이 났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바로 2019년 초반부터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고 이제 2019년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 초반에는 가격 상승은 아니다라는 분석이고 또 JBC 에너지에서는 오펙의 이런 감산 결정이 적어도 향후 6개월 동안의 오일 시장의 강세를 야기하는 요인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한편 EIU 측에서는 2019년과 2020년 같은 경우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선진국의 소비 둔화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일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좋지는 않게 보고 있는데요. 한편 이제 오펙과 이제 이 비오펙 국가들의 감산 결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도 주목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펙 발언, 오펙 압박 수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 향후 더욱더 주목된다는 소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소식 외신 쪽에서 들려온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문자로도 질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이제 또 넘어가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문자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끝자리 6325님의 질문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오늘 있는데 저는 지금 52.27달러의 한 계약 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지금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크루드 오일은 현재 52.39달러입니다. 0.81% 상승이고 52.27의 매도면은 지금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 마스터님,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30분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요. 품격 있게 물리셔야 된다고. 네. 매도 접근은 피하시라 분명히 언급을 드렸는데 매도 그렇죠. 접근을 일단 하셨습니다. 근데 뭐 포인트가 지금 손절이 많이 지금 손실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은 그렇죠. 아니니까요. 일단 손절 틱을 먼저 제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과감하게 52.50 라인을 이탈 시 손절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나오면서 밑으로 눌릴 수도 있지만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대추세의 흐름은 1.43%가 올라간 분명히 매수세입니다. 매수세 속에 눌린 매도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매도를 잡으시려고 하셨으면 52.80 라인에 매도를 잡으셨어야 됩니다. 중심선까지 올라왔을 때 고점 매도 전략 손절을 걸고 임하셨어야 되는데 떨어지면서 결국은 본인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네. 그나마 진입 포인트도 안 좋으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손절 거시고, 뭐, 매도 접근을 하셨으니까, 이왕지사, 손절 거시고, 매도로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면, 청산을 하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20달러 이탈 시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뒀는데 55.50. 55.50 라인. 50이요. 55.50달러 이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일단 뭐 가격대가 올라갔을 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52.50이죠? 네, 매도 접근하셨으니까. 52.50입니다. 23틱 정도 네. 손절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적으로 또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매도로 좀 물려 계신 시청자분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52.50달러의 손절 라인 꼭 꼭 참고를 해보시고 이 가격대에서 좀 처리하시고 이 다음에 좀 좋은 자리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운드 질문이 역시나 올라왔네요. 지금 파운드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브렉시트 관련돼서 영국 쪽에서도 소식이 많이 들려와서 파운드가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끝자리 6165님의 질문입니다. 파운드 거래하고 싶은데 코멘트 부탁드려요라고 일단 전략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파운드 현재 가격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파운드는 1.2639고요. 1.16%. 앞서서 제가 외신 소식을 전달해드렸을 때 20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급등해버리네요.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그 매매를 진행하면서요, 주간 매매인데요. 결국 오늘 다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만은, 유로를 손절을 100틱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제 리딩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12시경에 파운드에 대한 메이 총리가 의회 통과를 연기를 시킴으로써, 부결됨으로써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유로 파운드까지 모두 내려가는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틀 동안 파운드 매매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파운드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매매를 좀 피하시고요. 저점이 여기라는 판단은 너무 섣부른 것 같습니다. 어떤 시황적인 뉴스나 펀더멘털적 요소,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될 것이고 지금 불신임 의결안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메이 총리에 대해서 만약에 불신임이 통과되게 되면 결국 달러 인덱스는 요동칠 것이고 지금 오늘 포인트로 보더라도 파운드는 고점 언저리에 지금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오늘 매수세인데 결국은 매도 전략을 펼 것이냐. 그러면 다시 또 물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파운드 접근은 좀 피하시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운드 접근에 대해서는 현재는 좀 지양하셔라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외신 쪽에 제가 소식을 보니까 메이 총리가 또 재신임 시에는 파운드와 금리가 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 기사로 봤을 때는 그러면 급등하면 매수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의미 자체가 일단 변동성에 대해서 좀 크게 불확실성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 저점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저점이 확인이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점을 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부근에서는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지금 질문이 끝자리 3125님의 질문입니다. 절제 마스터님 강연에 다녀온 팬입니다. 네. 골드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골드 1246달러에 한계약 매수인데 한번 봐주세요라고 강연에 다녀오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자, 골드를 1246에 매수라면은 마스터님 전략대로 하면은 꽤 수익을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강연회 때 아무래도 골드에 대한 주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참고를 하셨군요. 참고를 하시고 하는데 뭐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0라인까지 홀딩입니다. 네, 손절 제시가 안 드리고 포인트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50틱 정도 수익 구간이신데요. 네. 눈 감으시고 1260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하십시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1260까지, 네. 1260까지 달려가셔라라고, 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골드가 1250.9달러고요. 1250 이하에서 매수를 잡으신 시청자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수익을 내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골드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1260달러까지 목표가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현재 또 핫한 이슈와 함께 전략도 세워드렸습니다.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스케줄이. 네,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뭐 요즘 바빠서 또 행복하고요. 늘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원칙을 어디에 분명히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0틱이든 200틱이든 추세의 변환이라 판단이 되시면 과감히 손절을 임하시고, 버티는 매매보다는 결국은 본인이 정했던 원칙을 지키시고 손절을 한 다음에 또 접근하시면 100틱도 하루에 쉽게 수익이 나실 수 있습니다. 늘 원칙 대응하시고 본인의 소신에 맞는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인의 원칙과 소신에 맞게 매매를 이어가신다면요, 자, 이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 탄탄한 수익으로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일장 눈과 얼음, 빙판길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